안녕하십니까. 반갑다 뉴스 앵커 김선규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반갑다 장애인 정책이란 책이 나와 화제입니다. 우리나라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복지 서비스 신청할 때 알아야 하는 용어들도 비교적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사람에 따라 정보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같이 읽으며 발달 장애인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. 모든 서비스의 내용은 2016년 기준이고 매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. 발달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이용해 보신 데 활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.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안할 때,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은 돈을 지원받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. 장애 아동 수당은 18살이 안 되는 장애 아동이 받을 수 있고 1급, 2급, 3급 중복 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을, 3급에서 6급 장애인은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. 자세한 건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장애인이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렵고 힘들 때,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돈이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여성 장애인이 자녀를 출산을 하면 아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. 장애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. 장애 아동에게 어린이집 다닐 때 드는 돈을 지원받고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을 길게 늘려 이용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이용료도 지원받습니다. 초등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이 학교 수업 후에 어린이집에 간다면 방과 후 수업료를 지원받고 장애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고 키우는 가정은 돈을 지원받습니다. 장애 아동 가정에 부모님 대신 아동을 돌봐줄 사람을 지원받기도 합니다.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할 때, 장애인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. 대학교에 다니는 장애인에게 학교 안에서 이동하거나 수업받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여성 장애인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. 특수교육법에서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람들을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. 특수교육 대상자 중 치료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병원, 장애인복지관, 치료실에서 물리치료, 작업치료, 미술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에게 학교 안에서 식사하기, 학교 활동을 도와줄 사람을 지원받거나 다양한 교육 활동을 받을 수 있는 방과 후 활동도 지원됩니다.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요. 방문 강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1대1로 교육하기도 하고 전국에 있는 148개의 기관에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. 장애 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, 학습자료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.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지원. 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 직업을 갖기 위한 훈련을 받는 장애인은
훈련 준비하는 데 드는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일자리 지원.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. 주민센터, 복지시설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하거나 도서관, 우체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. 노인복지시설이나 병원에서 할머니,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직장을 갖기 위해 훈련을 받고 싶은 장애인에게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열심히 훈련해서 자격증이 생기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죠?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도 있습니다. 장애인이 돈을 벌며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. 덕분에 토스트 가게를 차려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. 중증 장애인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지원받습니다. 하루에 8시간, 일주일에 40시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직장을 갖지 못한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힘이나 기술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받기도 하고 일반 직장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호작업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. 의료 및 재활 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로 인해 병원 이용을 할 때 필요한 돈을 지원받거나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활,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은 병원비, 약값을 지원받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장애인은 건강보험료를 적게 냅니다. 장애 검사를 받거나 장애인 진단서를 받는 데 드는 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아동을 위해 언어, 미술, 음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있습니다. 혹시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뇌병변,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말하고 읽는 교육, 책을 읽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발달장애인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갖고 지친 부모님들은 마음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재활시설에서 치료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전국 보건소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에게 건강관리, 재활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.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옷 입기, 식사하기, 집안일, 버스 이용하기, 문화생활하기 등을 도와주는 사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여성 장애인에게는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지원받기도 합니다.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원받기도 하는데요. 집이 없는 장애인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적게 내고 살 수 있는 집을 지원받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같이 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은 다른 장애인과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거주시설에 살 경우 이용료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. 혼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성인 발달 장애인은
결정하는 것을 도와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공공후견인이라고 부릅니다.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돈을 내지 않고 법원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각종 세금을 깎아줘서 장애인이 돈을 적게 쓰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. 세금을 낼 때 실제로 내가 쓴 의료비, 교육비, 보험료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고 계산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. 부모, 형제자매가 죽어서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기도 합니다. 친척이나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선물로 받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깎아줍니다.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주변의 복지시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. 낮 시간 동안 보호받고 여행,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, 상담, 치료, 직업,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관, 체력을 기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각종 요금을 할인받고 싶을 때 다양한 요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. 장애인 복지시설, 장애인 단체는 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하철,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기차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도 할인받고 우리나라 안에서 여행을 할 때 타는 비행기나 배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고궁, 박물관, 미술관, 공연장을 이용할 때도 무료 혹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떠세요? 하나하나 살펴보니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과 혜택들이 많이 있었네요.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거나 고민하고 있던 일들을 조금 풀리셨나요? 법과 제도들은 우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덜 받을 수도 있기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평소에 반갑다 장애인 정책을 가까이 두시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겠네요.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반갑다 뉴스 앵커 김성규였습니다.